드래곤볼 나를 좋아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줘, 나를 흥분시켜줘. 본격 드래곤볼을 사랑하는 그들만을 위한 리얼 덕후 방송 까까TV. 오호호호호호호호 하지만 마쇼카. 안녕하세요 까독자 여러분,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불과 2주일 전이었죠. 그레이티스트 사이어인 제일복권의 모든 피규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딱 하나를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아쉬움에 리뷰를 접어야만 했는데요, 드디어 구했습니다. 그레이티스트 사이어인 황금오자루 라스트 원상을 오늘 소개합니다. 히히. 일단 황금오자루가 뭔지를 좀 소개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거대 원숭이의 초사이어인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어인은 보름달을 보면 오자루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오공의 꼬리가 없는 상태이지만 GT에서는 베이비라는 강적을 상대로 잠재 능력을 해방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다시 끄집어내는데 손오공은 보름달이 아닌 지구를 보고 오자루로 각성을 합니다. 근데 그냥 오자루가 아닌 누런색의 오자루로 변신을 해요.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건지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은데 아마도 저는 초사이어인의 능력을 가진 강한 사이어인이 오자루가 되면 이런 황금색의 오자루가 되는 거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연출일 뿐이지만 뭐랄까, 지금은 백호랑이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졌지만 예전에는 산을 지키는 500년 묵은 산신령 같은 호랑이가 백호랑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이게 엑스맨 같은 돌연변이인 셈인데 저한테는 황금오자루가 그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달빛에서 나오는 부르추파라는 걸 사이어인이 인식하게 되면 꼬리가 반응해서 오자루가 된다는 설정인데요,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몽땅 드래곤볼 이야기밖에 안 나와서 포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쪽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여기 까까TV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피규어를 소개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박스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겉에 카톤 박스일 뿐이고 보통 상품으로 아마 이렇게 박스가 없는 비닐 포장체로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복권판 기준이에요. 해외 한정판은 박스가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카톤을 포장 박스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들어요. 이게 지금 2019년 12월 기준으로 시세가 20만원 이상이에요. 솔직히 지금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좀 웃지 못할 상황인데 20만원이면 어지간한 스케일 피규어값 한 개의 가격이건만 포장이 이렇게 싼 티가 나서 쓰겠냐고. 뭐 그래 포장 따위야, 뭐 알맹이만 실하면 그만이지 않겠어? 까보고 싼 티 나는 껍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It's showtime! 와타시야 구독자 전투력과 900데스, 천명 구독자 전투력까지 100데스 황금오자루 피규어를 가자! 발매는 2019년 11월 제일복권 더 그레이티스트 사이어인 라스트 원상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사방이 비닐 포장입니다. 적응 안 되네요. 그 와중에 위에 손잡이와 큰 덩치를 잡아주는 지지판은 종이로 만들었고요. 개봉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오자루 본체가 들어있고요. 꼬리가 부품으로 들어있습니다. 투명 지지대가 하나 들어있기는 한데 그닥 쓸모는 없어 보여요. 조립이랄 것도 없지만 꼬리를 몸체에 있는 구멍에 결합시키면 완성입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높이 기준으로 약 41cm 정도 돼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일단 지난번 리뷰했던 같은 제일복권의 손오공과 오지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츠메아트 손오공 네퍼랑 비교해봐도 이 정도 크기라면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20필름 브로리 A상도 꽤 큰데 더 커요. 볼륨감이 요 근래 나온 반프 제품들 중에 갑이다. 아무래도 덩치가 큰 녀석이 노란색이라는 컬러까지 입고 나타나니 더 커 보이는 느낌? 자, 얼굴 쪽을 보면 우리가 친숙한 그 오자루의 얼굴이고요. 입 안쪽의 혓바닥이랑 이빨 표현도 꽤 좋습니다. 콧구멍이랑 붉은색의 눈도 좋고요. 귀 쪽 표현도 이 정도면 꽤 괜찮아요. 주먹을 쥐고 있는 손도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크기가 있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디테일이 좋아 물어요. 발바닥이 안 보이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표현을 해주었어요. 귀엽네요.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은 크기지만 PVC가 아닌 소프비라고 하니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꽤 가볍습니다. 까기도 해봐야죠.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접합선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목 있는 부분에 보이고 양팔도 만들어서 붙였소 라고 광고를 해놓았고요. 다리도 마찬가지 양쪽에 접합선이 자세히 보면 티가 납니다. 양산품에 어쩔 수 없는 흠이긴 한데 아무래도 빨개 벗고 있는 생물이 액션 피규어처럼 부위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거슬리기는 합니다. 털 쪽 부분 표현이 괜찮고요. 아주 예전에 이와 비슷한 크기로 오자루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과 비교해서 퀄리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나이 차이가 10년 차인데 뭐 당연히 나아진 게 있어야죠. 복근이 있는데 식스팩도 아니고 에이팩이야. 사실 원작 캡처를 보여드리겠지만 원작의 오자루는 복근 따위는 없어요. 그냥 똥배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원작 파괴라기보다는 미화를 시켰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의 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쁘기만 하니까 뭐. 근육 이야기가 나와서 뒤로 돌려보면은 등 근육도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꼬리가 길고 튼실합니다. 엉덩이는 꽤 귀엽네요.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지만 이 모습 피규어를 반프에서 처음 내주었고 거대 원숭이라는 컨셉에 맞게 크기를 제대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을만 했네요. 피규어 총평 시간이에요. 요 근래 출시된 드래곤볼 제품 중 제일 핫한 황금 오자루,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비싼 건지 까까의 썰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메 마쇼카! 대중성인데요. 일단 저는 발매 전부터 꼭 구해야겠다 싶은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출시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건 좀 의외예요. 왜냐면 지난번 그레이티스트 초사이어인 4 리뷰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드래곤볼 GT라는 작품의 인지도가 최근 들어와서 좀 나아졌던 거지 그 전까지는 슈퍼하고 비슷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녀석이 한 카톤에 하나 들어있는 라스트 원상이다 보니까 입수 난이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뽑는 게 아닌 살 수 있는 해외 한정으로 내어달라고 해외 컬렉터들이 반다이에 엄청나게 푸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의 인기가 우회라고 한 건 GT라는 작품의 인지도에 비해서 찾는 사람이 대단히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GT를 무시하지 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드래곤볼은 장르 안 가리고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자루를, 그것도 오자루 피규어를 좋아하는 것이다. 제가 광주 집에서 보여드린 지마사 오자루 2마리나 옛날에 나왔던 제일복권 오자루 중 생각외로 오자루 피규어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 와중에 지금껏 레진 말고 뽑아준 적이 없는 황금 오자루를 반프에서 뽑아줬다? 이건 구매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 피규어의 대중성은 높게 줄게요. 4.0 가져. 퀄리티는 제가 지마 2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그 친구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크기로 나온 브로리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브로리 쪽보다 도색이나 명암은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볼륨감과 아우라로 승부하는 제품이라 퀄리티 점수는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9 줄게요. 희소성 이야기 해보자면 점수를 매기진 않을 거고요. 지금까지 드래곤볼 제일복권이 라스트 원상이 해외 한정으로 나온 전례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박스 패키지까지 새롭게 해서요. 복권판보다 더 좋은 거지. 해외 한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인조인간 18호 리뷰 때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제품이 드디어 라스트 원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포스를 가진 제품이 탄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외 한정이 나온다면 물론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다만 반다이의 이런 장사 전략으로 인해서 해외 한정을 모르고 굳이 초반에 제일복권으로 비싸게 출혈을 감수하고 구했던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는 거. 전 이게 해외 한정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오자루도 그렇지만 지난번 한 카톤 소개한 사이어인 초결정 이 버독부터 라스트원 제품이 라스트원 독점으로만 만날 수 있는 신조형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자루는 두 번째고요. 그 전까진 거의 다 생롤이었어요. 전 이거는 되게 바람직하다 생각했어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복권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고객들한테 주는 셈이고 그걸 가져간 사람은 이제 희소성 있는 물품을 가져갔다는 부심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해외 한정으로 뽑아준다? 글쎄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반다이의 이 방식이 썩 달갑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물품들이 해외 한정으로 풀리지 않고 복권판으로만 풀린다면 되파리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귀속, 즉 팔지 않고 소장각을 잡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더 이상 시장에서 물건이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해외 한정의 두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다이의 이 해외 한정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여튼 전 해외 한정이 풀리는 시점에 이 녀석도 가격 방어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이 취미를 남들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심 때문에 유지를 하고 모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취미 수요 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나만 넘칠 만큼 물량을 뽑아내면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려고 하지를 않을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계식 시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제 주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전부 리세일을 했는데요. 롤렉스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정말 잘하는 게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도 회사에서 정해놓은 수량 딱 그것만 뽑아내고 절대 그 이상 뽑아내지를 않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아마 백화점에 롤렉스 매장 앞에 가시면은 개장 전부터 아침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달마다 들어오는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고객들이 목을 메고 물건을 기다리는 우스운 상황이에요. 롤렉스가 수량 마케팅 정책을 잘 펼치는 거죠. 반면 롤렉스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오메가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브랜드 행태는 완전 반대예요. 틈만 나면 아폴로 한정판, 슈마어 한정판, 올림픽 한정판 엄청나게 뽑아 제낍니다. 한정판이란 말도 무색해요. 막 2,000개씩, 3,000개씩 뽑아 제끼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반다이가 하고 있는 행태가 롤렉스보다는 오메가와 많이 비슷해요. 솔직히 롤렉스는 너무 지나친 거고 반다이가 롤렉스와 오메가의 딱 중간 정도의 길만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피규어라는 취미를 나름 오래 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시장은 너무 불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피규어 시장이 위축되고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넋두리로 오늘 리뷰에 끼워 맞춰서 씹으려 봤네요.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작은 피규어들을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까고 까는 까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